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이 아니고 다른 분이 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일영 교수님하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김일영 교수님이 정말 촉망받는 학자였고 우리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학자로 모두가 다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만 49세 가까운 나이로 돌아가셔서 지금도 김일영 교수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분이 쓰신 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국과 부국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국과 부국은 그 전에는 표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태극기를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표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책이 표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제 밋밋한 표지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똑같으니까 옛날 책이나 지금 책이나 좀 같습니다. 이 책이 의미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김일영 교수님도 초기에는 상당히 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현대사를 바라보는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비롯해서 너무 급격히 한쪽으로 기우니까 이게 아닌데 하고 자각을 하고 이 해방 전후사를 비롯한 한국 현대사를 수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하고 얼마나 이 배치되는 내용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아주 1차 자료들, 아주 생생한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건국과 부국을 써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책이고 그 책을 내놓은 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1960년생이고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건국과 부국 그리고 품격 있는 보수를 꿈꾸다 이 두 권의 책이 이 김일영 교수님의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도 본인이 살아생전에 발간된 책이 아니고 돌아가신 후에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저작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기고한 그런 글들을 모아서 김일영 유고집 간행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간행위원회가 발간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볼 때마다 이 김일영 교수가 살아계셨으면은 참 굉장한 역할을 하셨을 텐데 하고 많은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자, 이 김일영 유고집 간행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종 교수님은 김일영 교수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김일영 같은 학자를 키워내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느냐. 정말 이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전상인 서울대 교수가 연결식에서 이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백년을 채 못 살았어도 업적으로는 100년 이상을 산 사람이었다. 그 정도로 정말 아주 높은 이상과 학식을 가진 그런 학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왜 주목을 받느냐? 한국 사회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걸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주 팽배한 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이것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이 좌파들하고 싸우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머릿수로 보나 이 학계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보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김일영 교수가 이 건국과 부국이라는 이 원고를 쓸 때만 해도 거의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이 젊은 학자가 정말 분연히 일어서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자료들을 상당수를 발굴해서
우리 사회에 제공을 했고,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축적되기 시작해서 오늘과 같이 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관을 뭐 짓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출발점을 만들어낸 학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건국과 부국은 지금까지 이 좌파들이 수정주의 시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맹점은 뭐냐면은 이 세계사라는 큰 판을 외면을 해버리고 이른바 무슨 뭐 내재적 시각이니 뭐 일국사적 시각이니 그러면서 우리 모습만 들여다보는, 말하자면 이제 이 개구리들이 우물 바닥에 앉아가지고 야, 왜 하늘이 저렇게 좁냐, 하늘 아래 우리가 최고다, 개골개골 하는 이런 식의 이 역사 인식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세계사적인 판 위에 올려놓고, 자, 우리 현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당시에 우리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선각자들이 그 당시에 선택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런 문제가 어떠한 그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를 세계사적인 판 위에서 바라봤다. 그만큼 우리 역사의 지평을 세계사적으로 넓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김일영 교수가 대단한 그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근현대사를 뭐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사의 움직임 위에서 놓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사적인 시각의 역사보기인데, 이런 식으로 봐야 그 당시에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우리의 선각자들이 했던 판단이 이게 옳았느냐 그렇느냐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학계의 풍토는 이러한 세계사적인 시각에서의 우리 현대사 보기를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일국사적인 관점의 역사 해석과 역사 보기를 지금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완전히 뭐 그 이상한 뭐 괴물처럼 이렇게 돼버리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잘못됐고 세계사적으로 인식을 넓혀라 라고 분연히 일어나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김일영 교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그 현대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지평을 크게 넓혀준 그런 학자라는 면에서 우리가 굉장한 주목을 해야 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김일영 교수님은 이 건국과 부국에서 우리 현재 상황을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은, 한국은 과거사의 평가 문제를 놓고 기억을 둘러싼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자식, 즉 후진 세대가 부모, 앞선 세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다. 역사관을 부자 간이나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이거를 환치시키면 우리는 이것이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좌파 학자들은 못났고 잘났건 간에 이게 우리 부모인데, 우리 부모가 뭐 못된 짓만 하고 뭐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뭐 폐륜을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서 우리 부모를 아주 부정하고 저주하고 거부를 하는 이런 못된 짓을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세계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 잘못한 것만 찾아내는 이런 방법이야말로 이것은 진정한 학문이 아니다라고 아주 정말 분연히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십몇 년 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시대에 젊은 학자가 이런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주의자, 좌파 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수정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용어의 세탕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좌익 사관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직설적으로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현대사 전체를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지금 재해석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현재 우리가 우리 필요한 대로 제멋대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이 친구들은 제멋대로 뭐 이상한 사료들을 막 자기 편한 대로 막 짜깁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논리가 맞다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한국 현대사는 반민중의 역사요, 반민족의 역사요, 반민주의 역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의 역사는 지워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역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못생기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나 저 부모 안 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좌파 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 죽이 얘기만 골몰해서 과거사 청사이라는 미명 아래에 그 모든 것을 자기네 입맛에 맞도록 막 재단을 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그냥 막 감옥에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그냥 백주에 중인 환시에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김일영 교수가 한참 열심히 이 학문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젊은 학자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책에 들어있는데 이거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를 써놨어요. 남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섰다가 자기 아버지마저 죽여버리는 이런 살부의식이 한국 사회에 지금 팽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영 교수님은 포스트 수정주의, 그러니까 좌파 좌익사관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확고부동한 사료를 통해서 반박을 한 그런 학자입니다. 특히 소련 중국 자료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료 이런 것들을 아주 엄청나게 입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냉전이 지금 막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각자들인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이 건국을 주장한 세력들이 했던 이 판단이 얼마나 소중한 판단이었는지를 이분은 아주 자신 있는 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건국과 부국은 세계사의 판 위에 우리 역사를 올려놓고 우리 현대사가 얼마나 정말 객관적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건국과 부국이 바라보는 한국 현대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여기서 방송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게 다 앞모양이다 라고 책을 또 안 사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이 책은 이 건국과 부국을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더 아마 이 내용들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실 겁니다. 건국과 부국에서 김일영 교수님은 냉전의 전개라는 이 세계사적인 시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김일영 교수님은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 현실주의자의 시각으로 우리 현대사를 딱 조망을 해보면 지금 냉전이 전개가 돼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그 전까지만 해도 동맹국이었는데 이 동맹이 깨져버리고 이제 소련 너희들이 자꾸만 공산화를 하는데 이 공산화를 지금부터 단 한치라도 자유민주 세계를 넘어오는 순간 우리가 가서 다 봉쇄해버릴 거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너는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서 전 세계가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계가 양분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 엄혹한 시기에 김구를 비롯한 이 통일지상주의자들은 그래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이 세계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자하고 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만나가지고
통일을 이루는데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이런 체제는 그거는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나라부터 하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항복문서를 써주지 않는 한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하나 돼서 통일된 국가를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건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국가를 통째로 공산주의자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이 건국 세력들은 비록 우리가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이 옳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칠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동서냉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뜨겁게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무력으로 충돌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한반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이거는 공산화된다. 빨리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주권을 회복해야만 공산주의자라고 싸우든 뭘 하든 할 거 아니냐라는 이 판단은 대단히 현실적이었단 정말 최선 책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와 건국 주장자들의 이 판단은 차선책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라고 김일환 교수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 하느냐? 미국 자료, 소련 자료, 중국 자료 이 모든 자료를 갖다 놓고 자 봐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미 북한에는 19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지금 실질적인 정부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만 지금 정부가 없는 거다. 빨리 우리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남한부터 그 주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북한을 수복을 해서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야말로 대단히 현실적이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농지개혁 그리고 한국전을 국가형성 및 국민형성의 결정적인 계기였다. 우리는 자꾸 이 6.25 전쟁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뭐 언론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6.25 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죽고 뭐 가족들이 이산이 되고 뭐 끌려가고 뭐 이런 그야말로 그냥 어떤 그 한스러운 이야기들만 하는데 사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 이제 뭐 국가가 수립됐다. 와서 뭐 선거해라 그러니까 뭐 선거도 하고 뭐 국가도 수립하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인가 보다 하지만 국민이 뭔지 무슨 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가 뭔지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년 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막 정부가 저 뭐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뭐 공산당들이 점령 치하에 놓여 있으니까 너희들 와가지고 너 그동안에 너 반동이었어. 뭐 무슨 뭐 재판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잡아다 그냥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세금 내라고 걷어가고 뭐 이러면서 어이쿠 이게 나라가 없으면은 이게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는지를 우리 사람들이 느끼면서 아 국가라는 게 뭐구나. 그러면 이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은 나는 뭐를 해야 되지? 국가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청년들이 입대를 해가지고 총을 들고 나가서 적들하고 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이 형성되고 국가가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국가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국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 뭐를 느껴요? 애국심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국가 형성과 국민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전쟁이었다. 따라서 6.25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뭐 피해도 줬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에게 많은 또 국민 형성이라는 이 공부의 장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김일환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김일환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이
시행을 했던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의 이 농지개혁의 성공이야말로 이 국민적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을 했습니다. 김일영 교수가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이 농지개혁이 최고의 성공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뭔 얘기들이 아주 팽배했었냐면은, 그 당시에 북한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 농지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이승만의 이 농지개혁은 유상분배, 유상몰수를 했으니까 이거는 가짜 개혁이다, 엉터리 개혁이다, 이승만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런 그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영 교수가 수많은 그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북한의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이 농지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봐라. 보니까 공산당들은 무상몰수, 지주들의 땅을 통째로 그냥 그 폭력을 동원해서 뺏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민들에게, 농지 없는 농민들에게 너희들 공짜로 나눠줄게 하고 농지를 나눠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김일영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은, 아니 근데 보니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경작권만을 준 거예요. 이거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농민들에게 땅을 준다고 해놓고 소유권을 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지개혁의 그 다음 조항,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도 하지 못하고 저당도 못 잡히고 남에게 소작도 못 주고 단지 경작만 한다. 그리고 그 아래 조항에는 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국가가 너희들에게 땅을 공짜로 줬으니까 공짜로 땅을 받은 농민들은 25%의 현물세를 국가에 내야 된다. 그게 25%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50%, 60%씩을 걷어갔어요. 일본 자료에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걸 딱 갖다 놓고, 이 좌익들아, 너희들이 주장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 토지개혁이 성공이라고? 이승만 박사가 한 이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야말로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진정한 개혁이었다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입증을 해내니까 그때서부터 북한식의 토지개혁이 진짜 성공적인 개혁이었다라는 그 가설이 일거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김일영 교수가 한국 사회에 이 끼친 영향은 정말 저는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